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고요. 행복진료실이 열리는 날입니다. 새해 소망 성취 프로젝트 2탄 건강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한파가 절정에 달하면서 기온만 놓고 보자면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과 호남 또 제주도는 흐리고 눈이 오는 곳도 있겠는데요. 이 내리는 눈의 양 살펴보시면 모레까지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 30cm 이상이 쏟아지겠고요. 호남 서해안에도 5에서 15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쪽 내륙에도 최고 7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내린 눈이 아직 다 녹지 않아서 길이 무척 미끄럽습니다. 교통안전, 보행자 안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요.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25도에서 영하 8도, 한낮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1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으니까요.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1월 8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 행복한 아침 행복진료실 문 열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에서는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행복진료실 기대가 됩니다. 네, 주치의 선생님들 소개해드릴게요.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이보은 요리연구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2021년 시작되고 이제 2주 어떻게 새해 소망하신 거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제 백신도 곧 나올 것 같고요. 네. 접종 시작되면은 진짜 마스크 벗고 진료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준비 많이 하고 열심히 실행해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네. 뭐 솔직히 저는 소망을 세운 게 별로 없어서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네. 모두 이루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365일 웃자라는 소망을 했었잖아요. 지금 2주 내내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제가 웃는 건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새해 소망보다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차 시동을 걸면서 소원을 빌었어요. 시동아 걸려라. 오늘 시동이 안 걸려서 부랴부랴 지하철역으로 뛰어가서 오늘 추워서 그런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아이고, 진짜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자, 저희가 새해 소원 성취 프로젝트 2탄 이렇게 정했는데 건강 관련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행복한 아침 애시청자분들한테 2021년에 꼭 이루고자 하는 소망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죠. 그중에서도 건강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바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 의학 그리고 또 모사원 선생님의 한의학, 차 박사님의 식품 영양학까지 모두 다 총 집대성에서 오늘 또 한 번 더 말씀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잘 봐주십시오. 네. 네, 저희 지난주가 면역력이었어요. 예. 네. 반응이 꽤 괜찮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행복한 아침, 행복진료실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 꼭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많이 해왔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에 꼭 필요하죠. 면역력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는 뭐에 대해서 우리가 진료를 해볼지 힌트 나갑니다. 자, 첫 번째 힌트는 암, 고혈압, 우울증, 치매, 당뇨, 혈관 질환이라고 써 있는데. 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 건가 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들도 바로 오늘 주제인 이것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질병 코드에도 등재되어 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 그래요? 저기 이건 우리가 보기엔 그냥 스트레스 아니에요? 웬만하면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다른 게 있나? 맞아요. 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서. 다음 그렇죠? 힌트도 한번 보죠. 네, 두 번째 힌트는 사연으로 준비했습니다. 또 행복한 아침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사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의 2021년 새해 소망은
이것과 헤어지는 건데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이것은 점점 늘어나기만 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신감도 줄어들고 나이 드는 것이 실감나서 정말 우울한데요. 올해는 정말 이것과 이별하고 당당해지고 싶습니다. 우리 수치 선생님들 제 새해 소망 이루는 법 좀 알려주세요. 라는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점점 늘어간다. 이거 뭐지? 야, 나이가 들수록 돈이 점점 늘어가면 얼마나 좋아. 그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네. 군더더기다 이거죠. 네. 날려버리고 싶은 거다. 자, 세 번째 힌트 나갑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바로 알겠어요. 저거 알겠네요. 뭔지 알겠네. 딱 느낌이 오죠. 아니, 다들 고민이죠, 저거.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사실 중노년분들도 아이고. 고민이고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죠. 지금 저 여기 출렁거리는 건 빠지지도 않아. 아이고, 맞아요. 날갯살이라고 하죠, 이제 엔젤 이게 젊은 사람만 고민이 아니고요. 네. 나이 든 중노년들한테 맞아요. 엄청난 고민이 바로 이거예요. 예. 네. 자, 오늘 행복진료실 주제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출렁출렁 나이살 빼기입니다. 네. 아, 나이살이었네요. 자, 2탄 출렁출렁 나이살 쏙 빼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어트는요, 많은 사람들의 새해 소망 1순위 같아요. 네, 그렇죠. 물론 저도 뭐 365일 웃자가 소망이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거고, 속으로는 예. 뱃살 조금 뺐으면, 네. 한 5kg만 빠졌으면이 새해 소망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새해가 되면은 나이를 한 살 더 먹잖아요. 네. 근데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도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면 이게 배 이런 데 자꾸 뭐가 붙어요. 이게 결국 이제 이게 나이 먹어서 생기는 나이살. 야, 요거 정말 처치곤란입니다. 예. 아이고. 근데 나이 먹는 것도 굉장히 서럽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나이 살까지 같이 붙으니까 정말 서럽죠. 갑자기 우울하다. 어우, 너무 우울하다. 아니, 근데 어떻게 진짜 점점 나이가 들수록 붙을 건 안 붙고. 맞아요. 왜 엉뚱한 이게 게 붙나 붙고. 몰라요. 근데 아유. 이게 걱정인 게요. 나이가 들수록 서로 스스로가 합리화를 시켜. 아이, 괜찮아. 괜찮아. 그렇죠. 이거 다 후덕해 보이는 거야. 이거 푸근해 뭐 보이고. 어쩌겠어. 네. 이러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정말 나이살 빼는 거, 살 빼는 게 많은 분들께서 새해 소망 1순위가 맞아요. 아닐까 싶은데 네.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여러분 앞에서 뭐 나이살이 뭐 저도 실감인데 이런 말은 뭐 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저는 좀 젊기 때문에 네. 차차 겪게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인 씨가 이제 나이가 들면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제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물만 먹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살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분들 특히 네. 고민이에요. 정말로. 진짜 물만 드세요? 네, 물만 많이 먹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나이살이 있고 군살이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거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방 자체가 쌓이는 거는 서로 다르지는 않은데요. 네. 그런데 살이 찌는 원인이 이 젊었을 때하고 좀 나이가 들어서는 좀 달라지죠. 이 30대 중반 이후에 찌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 나이살은 과도한 칼로리 섭취 때문에 찐다기보다는 내 몸 안에 있는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뭘 잘못하고 있어서 찐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아, 이게 그렇죠. 이게 제 잘못이 아니라니까 네, 조금 자연스러운 위로되는데 노화 현상이다 뭐 이렇게도 더 위로받고 볼 수 싶어요.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생기는 나이 잘못이네요, 이게. 네. 나이살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 나이 들면서 피부에 주름 잡혔다고 해서 내 잘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네. 이게 중년 이후에 쪄가는 나이살, 말 그대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칼로리 섭취와는 조금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냥 단순한 노화 과정이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 하지만 그것도 오늘 우리가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나이살은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 사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수많은 병과 연관성이 자꾸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얼마 전에 래퍼 이제 빅조 씨 같은 경우도 네.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오는 합병증으로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다가 이것이 좀 잘못돼서 돌아가셨거든요. 네. 앞서 저희가 그 차트에서도 여러 가지 질환들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암이라든지 또 치매와도 연관이 돼 있다고 하니까 네.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암, 뭐 뇌졸중 아까 보니까 그런 증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한의원에도 그런 분들 많이 찾아오시죠. 네, 맞아요. 특히나 우리 한의원에 와서는 내 체질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살이 찌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맞아요. 우리 사상 체질이라고 있잖아요. 네. 태음, 소음, 태양, 토양. 네. 이 중에서 이 태음인 체질이신 분들이 자연적으로도 이 사람 체질적으로 예. 물만 마셔도 좀 살이 찔 수 있는 조금 핑계를 댈 수 있는 체질이 바로 이 태음인이 되는 거예요. 태음인이 성정적으로 봤을 때 문헌적으로 조금 게으르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네. 그래서 먹는 것만큼 움직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살이 잘 붙고 그만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찔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되는 겁니다. 아니 저도 지난번에 누가 태음인이라고 그런 거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도 태음인이거든요, 사실. 네. 제가. 저도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태음인들이 좀 이렇게 근데 2021년 들어 사실은 나이 한 살 먹은 것이 사실은 그렇게 너무 뿌듯하진 않아요. 조금 네. 서러운데 이게 나이살까지 또 태음인이어서 조금 더 찐대니까 서러워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태음인들에게 희망을 좀 드릴게요. 네. 우리 미스 코리아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예쁘죠. 네. 관리를 해서 그렇고요. 태음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확률적으로. 네. 관리하기 나름이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더 그 말이 힘들다. 그러니까 해야 돼. 관리를 해야 된다. 관리 안 관리 해요. 안 해도 이쁘고 싶은데. 근데 아니, 왜 거기 아름다우신데요? 저 다들. 모사원 선생님 앞쪽에 하나 빠진 게 있어. 죽어라 관리해. 야, 어쨌든 이 나이살이 우리 건강을 해친다니까 나이살 해결을 해야 되겠어요. 오늘 주제 관련해서 영상이 있는데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밝아오면 어김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고민. 제가 작년에 살이 좀 쪄가지고 이번 연도에는 살을 좀 빼고 싶어요. 새해에는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고 싶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불어나는 살은 중년의 사람들에게 큰 위험으로 다가온다는데 비만은 다양한 대사합병증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명백한 질환입니다. 당신의 건강까지 해치는 비만의 위험성 지금 알아봅니다. 올해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는 오늘의 주인공. 천천히 걸으면서 몸을 풀기 시작하나 싶었는데 벌써 자리에 앉아 쉬십니까? 아니 다이어트 중인데 탄산음료라니요? 운동 너무 힘들어요. 운동보다 이 탄산음료 이거 먹는 게 저한테는 제일 좋아요. 좋아하는 탄산음료를 마신 후 운동에 박차를 가하나 싶더니 벌써 힘들어서 포기. 이번엔 윗몸 일으키기인데 이건 역시 포기. 계속 기구를 옮겨가며 운동을 해보지만 이번엔 의상마저 도와주지 않습니다. 힘들어. 살이 쪄서 이 몸에 너무 드러나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가리는 거예요, 창피해서. 오늘 그녀의 운동은 여기까지. 다이어트를 결심한 계기는 팔뚝살과 이 뱃살 때문이라 하는데요. 복부 비만은 심각한 수준. 하지만 늘 탄수화물 앞에서 무너지는 그녀. 제가 다이어트 하느라고 운동한답시고 오늘 한 끼도 못 먹었거든요. 너무 배고파서요. 라면에 이어 빵과 치킨까지 단번에 푸짐하게 차려진 음식들. 한 끼의 칼로리가 2,500칼로리가 훨씬 넘는 수준. 주부의 탄수화물 섭취는 이미 중독 수준인 듯 보이는데 그리고 식사 후에 바로 편한 자세로 눕는 코스.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출출한 배를 채우려는 주부의 바쁜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거 몰라요?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되게 좋던데. 빵에 아이스크림이 조화를 이룬 달콤한 디저트까지 야무지게 먹는데 다이어트는 어떻게 드신 겁니까? 에? 원래 계획이 다이어트해서 살 좀 쫙 빼는 거였는데 작심삼일이 된 것 같아요. 주부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체혈 검사는 물론 체성분 검사까지 진행해봤습니다. 몸무게 81kg에 몸의 체지방률은 33% 이상.
운동 부족. 혈액 검사 결과는 더 심각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는 정상 수치의 약 4배 이상,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계산이 불가할 정도. 비만은 우리 몸에 지방세포가 많아지는 것인데요. 이 지방세포가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 몸의 혈관, 대표적으로는 뇌혈관, 심혈관에 이상을 초래하고 이 혈관이 점점 막히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개선이 안 될 정도로 안 좋게 나왔는데 앞으로 몸 관리를 더 열심히 신경을 많이 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한 합병증까지 불러올 수 있는 비만. 이래도 계속 방치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살 비만이 우리 몸을 저렇게 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놔버리면 안 돼. 그죠? 계속 관리를 해줘야죠.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나이살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의 질환이 있다는 게 놀라운데, 근데 나이살은 어느 정도까지 찌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나이살이 왜 찌는지 그리고 나이살이 얼마나 찌는지를 제가 아주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지금 드시는 밥 그 식사에서 밥을 매일매일 2공기를 더 먹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공기. 두 공기를 더 먹어. 배부르죠. 배부르죠. 2배, 3배만큼 살찌지. 풍선처럼. 살찌죠. 위가 늘어나 있죠. 위도 맞아요. 늘어나고. 그럼. 아우, 뭐, 일단 뭐 밥 2공기씩 먹으면 살찌는 건 당연한데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한창 때보다 지금 몸이 밥 2공기를 더 먹는 형태로 몸이 바뀌어버려요. 자,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제 대사량들이 20대에는요, 2100kcal를 쓰다가 나이를 점점 먹어서 나이가 드시면 1600kcal로 500kcal 정도를 덜 쓰는 몸으로 바뀌는데 이 500kcal가 밥으로 따지면은 2공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를 내가 매일매일 먹게 되면요. 일주일에 증가되는 몸무게가 대충 0.5kg, 2주에 1kg, 한 달에 2kg가 찔 것을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저렇게 나이살이 되면서 칼로리가 낮아지면 한 달에 많으면 2kg씩 그냥 몸이 알아서 붙어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환갑이 된다 치면 하루 종일 젊을 때와 비교해서 라면 1개에서 2개를 그냥 더 먹은 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대사량이 딸리고. 맞아요. 그죠? 그렇죠. 아니, 근데 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 나도 왕년에 말이야. 아우, 라떼는 말이야. 네. 야, 내가 입사 초기에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렇죠. 우리 이보은 선생님하고 처음 만나서 방송할 때만 해도. 그때 저희 미모 아시죠? 아우. 대단하셨어요. 저 M에서 미스터 M이었잖아요. 아우, 참. 이렇게 이런 분들, 이렇게 라떼는 말이야 하는 분들, 그냥 뭐 근거 자료 없다고 너무 막 날리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건 확인 들어가야 되는데. 확인이 있어요? 이거 확인한다고 참 사진 찾은 거였어? 우리 제작진이? 이야. 이재용 아나운서. 20대 파릇파릇하고. 야. 아니, 굉장히 턱선이 슬림하시네요. 저 언제야? 불만제로 할 때야? 이야. 뭔가 몸도 더 탄탄해 진짜. 보이고. 네. 지금 느낌이 좀 다르긴 하네요. 이거 화장실 좀 타프하세요, 할게요. 정말. 네. 잠깐, 이거 누구야? 이보은 선생님. 저예요. 이보은 선생님, 어머.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저랬어. 잠깐만, 저거 뭐야? 얼마나 하시네요. 어머. 저분 어디 가셨어요? 어깨선이 가날프잖아요. 야. 지금은 저 얼굴을 찾으려면 정말. 제가 너무 저렇게 예쁜데요? 허리를 이렇게 벨트 매는 거를 저 지금 못 입거든요. 네. 저 때는 저렇게 입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옛날 사진 보면서 자극 좀 받아야 돼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나이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질병을 또 유발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라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체형이 변해가는지 제가 준비한 자료가 하나 있거든요. 한번 같이 봐보시면 네. 제일 왼쪽이 20대일 때의 체형인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체형 변화되는 게 보이시죠? 네. 오른쪽으로 갈수록 저렇게 되는데 딱 보면은 한 20kg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요. 그래요? 그죠? 네. 20kg? 키도 조금 줄었어. 키도 줄고. 네. 근데 훨씬 더 많이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5k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체형이 저렇게 무너져가지고 좀 더 커 보이고 많이 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아니, 5k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지방으로 치면은 사실 이 정도 덩어리거든요. 요게 1kg이니까 이런 거 5덩어리. 저 정도 체형 변화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눈으로 보면 진짜 대단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이살 쏙 빼는 법, 이제 앞에 보신 내용으로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지. 자, 근데 문제는 이걸 시작해야지 하다 보니까 출출해지네. 벌써 배고프세요? 다이어트 얘기하고 이게 출출해져요. 근데 이럴 때 딱 생각나는 분이 사실 이보은 선생님. 아, 그래요? 네. 아유, 제가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오늘은요, 나이살 쏙 빼는 아침 밥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 그게, 아침 밥상? 예, 포만감을 굉장히 있게 네. 하는 아침 밥상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 꼭 제가 정말 추천합니다. 예, 맛있게 건강해지는 시간입니다. 보은과 사원의 밥상 보겠습니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다이어트 밥상이에요. 다이어트 밥상을 소개해 주시려면 더 부담이 좀 가시겠어요. 네, 제가 조금 부담이 갑니다. 다이어트 밥상 소개하면서 본인은 또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다이어트 밥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나이살이 있는 50대 중반이긴데 아직도 이 몸매를 그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제가 비만은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네, 비만 아니세요. 아니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 생각하면 밥을 좀 줄여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밥은 먹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은요 정말 다이어트 밥상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삼시세끼 중에 아침밥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아침밥을 꼭 드셔야 이게 나이살 찌는데 조금 나이살을 안 찌게 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아침밥을 할 때 우리가 밥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밥 때문에 살찌지 않아요? 그쵸. 탄수화물이니까. 저 탄수화물 때문에 살찌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밥심인데. 그렇죠, 밥심.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이 밥 대신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밥처럼 포만감은 있는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매생이 죽을 준비했습니다. 아, 아침에 또 죽 먹으면 굉장히 속도 편안하고 좋잖아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쌀이 단 한 톨도 안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죽인데 쌀이 안 들어가요? 네. 네. 그럼 뭐가 들어가죠? 궁금하시죠? 네. 바로 요게 들어갑니다. 아, 또 비법이 또 하나 있으시네요. 저게 뭐예요? 바로 콜리플라워예요. 이거 뭐 센세이션한데 이거. 요새요 많은 분들이 이제 SNS에 보면은요 다이어트 하는데 너무 밥이 먹고 싶다. 네. 다이어트 하는데 너무 김밥이 먹고 싶어서 나는 꼭 요거 갖고 한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콜리플라워를 밥처럼 대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오늘은 이 아주 맛있는 매생이 죽에 네. 쌀 대신에 콜리플라워를 넣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매생이 죽에 콜리플라워를 넣은 요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죽을 특히나 아침에 네네. 먹으면 좋은 게 한의학적으로도 이유가 있나요? 네, 맞아요. 한의학적으로도 봤을 때 특히 아침을 잘 먹어야지만이 오히려 다이어트 하는데 좀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결과도 있고요. 아침을 좀 따뜻하게 먹어야 된다라는 이론이 있는데 그 이유가 아침에 일어나서 차가운 걸 먹게 되면 오히려 신진대사량이 확 떨어지게 되잖아요. 네. 위장의 운동성도 떨어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몸이 더 웅축하게 돼서 뭔가가 발산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을 좀 뜨뜻하게 먹고 뭔가 좀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라고 네.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오늘 쌀 한 톨 들어가지 않고 포만감을 느낄 수 있으면서 네. 식욕까지도 억제할 수 있는 죽을 준비해 왔습니다. 쌀이 안 들어간 죽이고? 죽이 신기하네. 저는 팥 율무죽입니다. 팥 율무죽 맛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만약에 굶고 살 빼실래요? 먹고 살 빼실래요? 그러면 어떤 거 하시겠어요? 전 먹고 살 빼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먹어도 흡수가 안 돼서 살이 빠지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식재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매생이하고 팥입니다. 이제 매생이 같은 경우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요.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서 흡수되기 전에 그냥 훅 지나가게 만들어버리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맛은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칼로리로 만들어주는 그런 식품이 바로 이 매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팥은요, 원래 몸에서 붓기를 빼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껍질 속에 있는 안토시아닌이나 사포닌 같은 것들이 장을 이렇게 자극하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다
먹으면서도 내 나이살을 빼줄 수 있는 식재료인데 요것들을 선택하신 건 일단은 100점 만점에 100점 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러면 이본 네. 선생님부터 오늘 요리를 해주실 텐데. 그럴게요. 매생이가 지금 제철 아닌가요? 매생이가 지금 딱 제철인데요. 네. 요거 매생이는요, 사실 요게 굉장히 식감이 부드러워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요거는 손질이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손질하는데요? 우리 요알못 세대 예인 씨 매생이 요거 한 덩이 샀어요. 어떻게 손질하실래요? 아, 근데 저는 경험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매생이를 좀 네. 뭐랄까 좀 씻어달라 그래서 저는 네. 그냥 흐르는 물에 했다가 낭패를 한번 맞아요. 본 적이 있거든요. 매생이는요, 당근물에다가 헹구셔야지만 매생이를 굉장히 깨끗하게 쓰실 수가 있는데요. 매생이는 이렇게 덩어리가 돼 있잖아요. 요거를 채반 있는 곳에다가 해서 이렇게 흔들어요. 아, 요게 지금 채반이잖아요. 네. 채반에다가 이렇게 담가서 이렇게 많이 흔들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안쪽에 혹시 이 매생이가 스티로폴 같은 데다가 보관이 돼 있으면 스티로폴 알갱이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이 매생이를 산지에서 비닐에다가 잘 포장해서 갖다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흐르는 물에 한 3번 정도 헹구시면 아주 말끔하게 매생이가 세척이 됩니다. 네. 근데 우리 매생이를 보면은 가끔가다 우리 매생이 엄마가 끓였을 때는 비린 맛이 하나도 안 나는데 제가 하니까 비린 맛이 나요 할 때가 있거든요. 네. 아마 미지근한 물을 쓰셨을 거예요. 매생이를 헹굴 때는 꼭 찬물에다가 하셔야 매생이의 바닷내음, 그러니까 비린 맛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찬물에?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매생이하고 오늘 짝꿍이 바로 컬리플라워잖아요. 이 컬리플라워는 제가 어머님들이 아침밥을 준비하는데 이 컬리플라워를 대부분은 이제 브로콜리를 많이 쓰시는데 이 브로콜리는 아무래도 초록색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데쳐 먹을 때는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쓰시거나 뭐 아니면은 뜨거운 물에 이렇게 데쳐서 초고추장 찍어 먹잖아요. 네. 근데 이 컬리플라워는 제가 오늘 쌀 대신에 넣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아주 가늘게 채를 썰어야 되는데 다지듯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네. 다지느냐 하면 이렇게 먼저 잘라요. 반을 먼저 자르고. 네, 반을 먼저 자르고 요 기둥 부분에 확실히 뭐랄까 좀 억세죠? 예, 비타민도 네.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좀 채반 좀 주실래요? 채반. 네. 아, 이게 또 채를 썰어야 되네요. 밥처럼 먹으려면. 다져야 돼요. 다져서.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하세요. 네. 저거 반찬으로 밥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봐서는 밥이 꼭 필요할 것 같은 그런. 김치볶음밥 할 때 제가 네. 밥을 한 3분의 1 정도 넣고 3분의 2 정도는 저 콜리플라워를 넣어서 저는 먹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정말 식감이 좋아요. 네, 밥보다 더 식감이 좋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서요. 네. 일단은 그냥 뚝뚝 네. 떼어대고. 그렇죠.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우리가 그 브로콜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컬리플라워도 요 기둥 부분에 비타민 C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버리시면 아깝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써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간편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팔팔 끓는 커피포트에다가 네. 물을 좀 끓여 놓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끼얹어요. 살짝 데치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데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 데쳐주냐 하면 우리가 어머님들이 왜 그 시금치국 끓일 때 살짝 데쳐서 국 끓이면은 시금치 내음이 훨씬 더 달게 많이 올라오는데 네. 생것으로 넣으면은 약간 무슨 채소 풋내 같은 게 맞아요. 나잖아요. 네.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끓는 물에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는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잘게 다져요. 데쳐놨기 때문에 굉장히 잘 다져져요. 아, 진짜 이렇게 보니까 뭔가 그러네요. 그 밥 다지면 그쵸. 네, 밥 알갱이 밥 느낌이 알갱이 날 것 같지 같아요. 않아요? 네. 요거는 우리 예인 씨처럼 칼질 잘 못하시는 분들도 아주 편하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이게 그냥 다지는 거. 네. 이렇게 잘게 부서지듯이 진짜 다져주세요. 다져지네요. 네. 점점 보니까 이렇게 주먹밥에서 밥알들이 이렇게 터져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쌀 대신에 이 컬리플라워를 넣은 거예요. 이 네. 컬리플라워가 식감이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라 이 컬리플라워의 영양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밥 역할을 충분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요. 일단 뭐 일단 모양은 그런데 일단은 먹어봤을 때 쌀 맛이 좀 나야 될 텐데 요건 아, 비슷합니다.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건조되어 있는 제품을 먹었는데 저렇게 하니까 진짜 쉽게 네. 만드시네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리 좀 다져왔어요. 근데 요 컬리플라워만 넣지 마시고요. 뭘 같이 넣냐면 바로 양파도 같이 이렇게 다져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일단 매생이가 다 준비됐고 컬리플라워가 준비됐고 요 양파가 다져진 게 준비됐으면 네. 오늘 아침밥은 끝이에요. 이제 끓이기만 하면 돼요. 다 넣고 쉽잖아요. 끓이면 돼요? 네. 요거 컬리플라워 먼저 넣고 네. 양파 넣고 요게 지금 참기름이거든요. 아침에 약간 참기름? 고소해야 더 좋잖아요. 네. 그렇죠. 참기름을 넣고 요거를 볶아요. 기름을 참기름으로 넣고 먼저 달달 네. 한번. 많이 볶아주세요. 아마 저렇게 하면은 컬리플라워가 아무래도 채소류니까 비린내 같은 게 살짝 있을 수도 있는데 그쵸, 그게 그게 제거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다시마 우린물을 좀 넣어주세요. 다시마 우린물. 이건 그냥 물에 다시마 담궈두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요거 사방 한 5cm 정도로 자른 다시마를요 찬물에다가 담가서 30분만 두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요렇게 끓여요. 저는 이게 맨날 헷갈리는 게 팔팔 끓는 물에 다시마를 넣어서 그 물을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찬물에 담궈내야 되는지 이게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자, 일단 요게 참기름이 싹 퍼진 컬리플라워를 한 소끔 끓여야만 네. 제가 지금 매생이를 넣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생이는 우리 왜 옛날에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미운 사위 매생이국 준다. 맞아. 많이 네, 먹었어. 왜냐하면 아우. 이 매생이가 이렇게 파란색이잖아요. 네. 파란색이라 이 초록색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도 굉장히 차가운 초록색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네. 안 뜨거운 줄 알고 홀라당 먹다가 입안이 다 데여요. 데여서.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팔팔 끓는 이 컬러플라워 물에 요 매생이를 넣고 단 3분에서 5분간만 끓여야 되거든요. 네. 조금 기다릴게요. 네. 요 끓는 네. 동안에 선생님. 네. 제 차례가 온 것 같네요. 네. 네. 저는 더 간단해요. 네. 아, 좋다. 준비만 잘해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금방 끝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율무 팥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우선 전날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율무를 그냥 물에 담가 놓으세요. 2시간 정도만. 미리. 네, 미리. 자기 직전까지. 네. 그래 놓고 율무는 이제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는 거예요. 율무를 넣어 놓고 그다음에 팥을 물에 담가 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한 8시간 정도 불려야 되거든요. 불리지 않으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네. 딱 끓였을 때 바로 그 맛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팥은 8시간 정도 불리고 율무는 2시간 정도 불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네. 냄비 올리고 자기 전에 할 게 많네요, 이제. 네, 자기 전에 준비만 잘 해놓으시면 네. 끝난 거예요. 팥 넣어주시고 불린 팥이에요. 네, 불린 팥입니다. 그리고 불린 율무를 같이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물을 좀 적당량 같이 넣어주세요. 그건 뭐 요번에는 그 다시마 우린물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물 넣어도 괜찮습니까? 그냥 맹물입니다. 저는 진짜 단순하게 빨리 할 수 있는 거 물 넣고 그냥 잠길 정도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물을? 맞아요. 이렇게 하고 같이 해주시는데 만약 조금 더 신경 쓴다고 그러면 팥을 먼저 넣고요. 네. 팥을 한번 팔팔팔팔 끓여요. 그리고 나서 그 물을 한번 버려주시는 게 좋아요. 버리는 이유는 팥에 있는 이 탄닌 성분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떫은 맛이 나요. 좀 나는 달게 먹고 싶다. 그러면 팥을 한번 우려낸 다음에 그 물을 한번 버리고 나서 율무를 넣고 같이 이렇게 한 40분 정도만 네. 팔팔팔팔 끓여주시면 되는데 그 끓이게 되면 옆에 이런 식으로 이거 완성된 거 네, 아니에요? 팥물이 나와요. 근데 저도 요거를 네. 한번 모성 선생님들 얘기 듣고 만들어 먹어봤거든요. 저희 지금 설탕 뭐 이런 당분은 하나도 안 넣었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팥에서 나온 단맛 때문에 먹기가 좋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 네. 율무를 안 먹어야 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율무는 이제 성질이 차기 때문에 흔히 또 율무 많이 먹을 때 정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남자들이 한때도 율무차 안 먹고 막 이랬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율무를 몇 톤 단위로 먹었을 때 얘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소화력이 좀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고 손발이 찬 사람들은 율무를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또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율무를 준비한 이유가 율무는 저희 한의학에서는 의인이라고 그래서 실제 비만 처방에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비만 처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뭐 또 유명한 마왕도 있잖아요. 그거는 지방을 연소시켜주는. 근데 나는 식욕 조절을 위해서 하는 거다 하면 의인을 드시면 돼요. 의인이 성질이 좀 차기 때문에 위장의 운동성을 조금은 저해시켜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먹었을 때 조금 포만감을 쉽게 느낄 수가 있으니까 다이어트 할 때 식욕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역시나 율무 역시도 좀 붓기를 빼주는
이뇨작용을 같이 해줘요. 네. 그러니까 나이살 붓는 거, 그 아침에 이상하게 좀 많이 붓는 것 같다? 이럴 때 율무를 먹어주면 소변으로 좀 나가는 양이 많아지면서 붓기도 빼주고 식욕도 같이 조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율무 하니까 제가 옛날에 율무밭을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연천 지역에 갔는데 율무밭을 갔는데 율무밭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저 산꼭대기에 있다는 거예요. 거친 데서 자라. 네, 그래서 아니 저기다 왜 심었어요? 그러니까 딱 한 번. 그러니까 맨 위에다가 율무를 뿌리고 그다음 밑에 다른 거를 경작하고 마지막에 그 율무를 추수할 때 한번 올라가고 끝이래요. 그래서 뭐 농약을 쓴다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도 율무가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선생님 이거 어느 정도나 끓여야 되는 거예요? 익었는지를 또 맞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아, 요거요? 요거는 제가 모 선생님 때 여쭤보니까 이렇게 네. 보시면 팥이 톡 터져 있어요. 아, 그러네요. 지금 네, 팥이 이러면은 우리 왜 팥빙수 팥처럼 네. 이렇게 터져 네. 있거든요. 요때 드시면 돼요. 맞아요. 그리고 살살 눌렀을 때 잘 눌리고 잘 맞아요. 으깨질 때 그때 그냥 꺼내서 이제 썰어서 드시면 이거 돼요. 맛 좀 볼게요. 네. 그리고 이게 간 맞출 때 사실 어린이들은 설탕을 많이 쓰는데 네. 소금으로 조금씩 간을 맞춰서 드시면 돼요. 네. 야, 어디. 저도 맛 좀 한번. 네. 괜찮아. 네. 아니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네. 그렇죠? 맛있죠? 네. 네. 진짜 팥이 달아서. 아침으로 이거 먹어도 괜찮아. 괜찮겠는데요? 네. 근데 이건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서 여러 번 씹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소화력에도. 이게 진짜 제가요. 포만감이 있겠어요. 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침에 빈속에 팥을 먹으니까 사실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생목이 오른다고 할까요? 이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따끈한 우유랑 같이 먹었더니 섞어 먹었더니 아주 좋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야, 쌀한톨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도 배를 충분히 채우고 그렇죠. 이뇨작용까지 정말 좋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입을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씹어줘야 그 머리가 네. 아, 뭘 그럼요. 먹었구나라고 맞습니다. 느끼는데 네. 이게 이제 씹히는 맛이 좋으니까 이게 밥 먹는 것처럼 머리가 이제 많이 먹었구나라고 느낄 것 같아요. 아, 이거 괜찮아. 괜찮죠? 네. 네, 아주 기분 좋은 단맛이에요. 네. 자, 그러면 그렇게 드실 동안에 지금 컬리플라워가요. 이게 팔팔 보세요. 끓어요. 팔팔 끓고 있잖아요. 네. 요거요, 제가 우리 예인 씨한테 식감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오. 좋죠. 요거 요렇게 해서 네. 뜨거우니까 조금 식혀서 한번 잡숴 보실래요? 씹히는 맛이 어때요? 아삭아삭하니 너무 좋은데 괜찮죠? 그러면서 부드럽고. 기분 좋죠? 네. 이제 였다가 이제 준비한 매생이를 넣을 건데요. 매생이는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뚝뚝 떠서 퍼지도록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게 또 그냥 뚝 떠서 그냥 뚝 넣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비주얼 너무 멋있다. 네. 그렇게 하면은 매생이가 뭉쳐져서 나중에 더 익혀야 되는데 그럼 매생이의 영양분이 조금 손실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매생이의 초록색을 조금 살려주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여기에다 간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진 마늘 네. 좀 넣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국간장이에요. 국간장 넣고요. 요거는 진간장이에요. 제가 왜 국간장, 진간장을 섞어넣냐면 진간장은 컬리플라워에 간을 맞추고요. 국간장은 매생이에 간을 맞추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매생이에 살짝 비린 맛이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맛술 조금 끓일 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국자로 하지 마시고요. 젓가락으로 풀으세요. 아 그냥 휘휘 저으면서. 네, 풀어주세요. 어때요? 색깔 너무 이쁘잖아요. 야, 왠지 맛있는 냄새가 나. 그죠? 저 위에다 왠지 달걀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은 맞아. 생각도 들기도 해요. 아우. 달걀은 개인의 취향으로 잡수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끓이는데 우리 매생이는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가 되니까 네. 너무 오래 끓이지 말고 살짝 한 중간불 또는 약한 불에서 한 3분 정도만 끓이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우르르 끓이면 되는데 제가 아까 장민욱 교수님이 컬리플라워 네. 볶음밥해서 드신다고 네, 했잖아요. 맞아요. 밥 대신에. 네. 저는 이 컬리플라워를 가지고요. 이렇게 다진 다음에 살짝 볶아서 유부에다가 담아서 먹으면 유부초밥처럼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맛있겠네요. 그다음에 볶음밥도 괜찮은데 네. 요거에다가 브로콜리도 조금 같이 다져서 거기다가 올리브 오일만 살짝 뿌려서 버무려서 잡수시면 요거 굉장히 포만감 있게 드실 수도 있고요. 먹을 수 있는 또 방법이 하나는 다양하구나. 방울토마토도 같이 썰어서 네. 여기다 살사 소스처럼 만들어서 잡수시면 빵 위에 발라 드셔도 좋은데요. 빵도 그냥 빵 말고
잡곡 식빵이나 아니면 흑미빵 이런 거에다 같이 해서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완벽한 다이어트. 네, 통밀빵. 네. 자, 이제 다 됐어요. 이렇게 우르르 한번 끓이면 네, 끝이잖아요. 한번 우르르 끓이면 되는데 제가 한번 떠볼게요. 보세요. 아, 매생이 냄새가 진짜 끝내주네요. 야, 우리 매생이 죽 그러면 여기에 밥알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밥알 하나도 없이 쌀 한 톨도 안 들어가고 컬리플라워로 식감을 줬어요. 와. 밥알 같아요. 그쵸? 네. 요거요, 후후 불어가면서 잘 잡수셔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뜰게요. 보세요. 근데 이거 간은 따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간 제가 아까 국간장하고 그걸로 간이래요. 진간장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어. 그리고 아침에 드시는 국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너무 짜거나 이렇게 안 잡수시면 좋기 때문에 네. 제가 일부러 이렇게만 준비했어요. 아, 저는 뭐 또 소금을 또 따로 넣어야 아니에요. 하나 싶어서. 일부러 컬리플라워를 조금 든든하게 하면 이렇게 조금 씹히는 맛도 더 있거든요. 네. 야, 어떤 느낌일까? 네, 그리고 특히 궁금하시죠? 요즘 뭐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식사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변비가 따라오기 마련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매생이, 수분 많죠. 콜리플라워, 또 식이섬유잖아요. 이걸 같이 먹어준다고 그러면 뭐 대장 활동도 좀 좋아지게 되면서 배변 활동이 좋아져서 변비 예방에도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할 때 밥보다는 죽을 드시는 게 어쨌든 섭취량이 줄기 때문에 도움이 되거든요. 네. 야, 한번 맛있게 드셔보세요, 여러분. 이 모양을 봤을 때는 이게 밥알이 찬밥 넣어가지고 좀 안 풀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콜리플라워가 밥알의 역할을 하는지 한번 먹어요. 야, 이게 그 느낌이 날까? 근데 제가 앞서 한번 그 식감을 느껴봤잖아요. 진짜 밥알처럼 약간 뭐랄까요. 그 아삭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이 그쵸? 있어요. 오독오독하죠. 네, 오독오독한 느낌. 밥을 대체한다면 콜리플라워 괜찮네요. 그렇죠. 괜찮죠. 네. 네. 특히나 야. 이렇게 매생이 죽 같은 경우에는요, 매생이가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여기에 스치는 그 컬리플라워의 식감이 굉장히 씹는 즐거움을 주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 다이어트 생각 안 하는 분들은 이거 딱 내면 야 밥은 안 주냐 이런 거. 근데 오히려 오늘은 좀 너무 이렇게 이보은 선생님이 세게 하셨는데 여기다 밥 한 반 공기만 넣어서 먹으면 진짜 밥인 줄 알 것 같아요. 100%. 그렇죠. 비교가 좀 돼. 예. 근데 이거는 완전 생으로 돼 있는 걸 볶지도 않고 바로 삶아서 그런지 더 아삭거리고 좋은 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식감이 좋죠. 네. 오. 그래서 살짝 커피포트에 있는 뜨거운 물로 살짝 데치기만 해도 이렇게 그 컬리플라워의 그 살짝 잡내가 없어지고요. 이제 부드럽게 매생이와 합이 맞으니까 이렇게 어르신들이- 잡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드시면은 이러실 것 같아요. 어유 보고나이 가운데 있는 게 뭐니? 이게 밥인가? 이럴 것 같아요, 이게. 아니 추운 날 집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뜨끈하게 이거 한 그릇 주면 네.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렇죠. 그리고 매생이 좀 비려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이거 전혀 비린 맛이 전혀 없어요. 비리지 네. 않아요. 네. 굉장히 맛있어요. 양파도 또 아마 네. 굉장히 부드러운 식감을 더 잘 유도한 네. 것 같고요. 또 달기도 하고요. 자 그럼 레시피 한번 볼까요? 속 든든 나이살 쏙 빼주는 아침밥상 만들어 볼까요? 우선 매생이 죽은요. 매생이 500g, 콜리플라워 400g, 다시마물 8컵, 양파 반 개, 그리고 각종 양념이 필요하고요. 율무팥죽은 팥 1컵, 율무 반컵, 생수와 소금 약간 준비해 줍니다. 매생이는 씻어서 송송 썰고 콜리플라워와 양파는 잘게 다져주는데요. 냄비에 콜리플라워, 양파, 다진 마늘, 참기름, 맛술을 넣어 볶다가 다시마물을 추가해 끓으면 매생이를 넣습니다. 국간장과 진간장으로 간을 하고 강불에 끓여 매생이죽을 완성합니다. 또 먹을수록 날살 빠지는 율무팥죽은요. 팥과 율무를 충분히 불린 후 냄비에 팥을 삶는데요. 팥이 먼저 익으면 율무를 넣고 더 끓여주기만 하면 율무팥죽도 완성됩니다. 이 쌀쌀한 날씨 따뜻한 죽 한 그릇으로 날살 걱정 함께 날리세요. 네, 날살, 군살 빼는 법 오늘 얘기 나누고 있는데 어쨌든 스튜디오도 약간 네. 쌀쌀해요, 썰렁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뜨끈하게 매생이 국 먹으니까 일단 정리가 좀 됩니다. 든든해지고. 예. 요거
따끈하게 괜찮죠? 끓여 먹으면 좋겠어요. 네. 예. 네. 근데 이게 저 나이살이나 군살 얘기하면요, 엄마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위가 있어요. 아, 그럼요. 저희 친구들하고 만나면요, 제일 고민하는 부위가 딱 두 부위로 함축이 됩니다. 네. 어딘지 아세요? 일단은 뭐 엔젤 윙, 날개살 이러죠. 날개살, 엔젤 윙. 뱃살, 옆구리살 뭐 이런 게 아, 많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출렁출렁 나이살 쏙 빼는 법에 뭐가 고민인지 두 가지 나눠봤어요. 네. 첫 번째가 역시 역시 팔뚝살. 그렇죠. 엔젤 나이 윙. 들면 제일 많이 쌓이는 게 바로 이 네. 팔뚝살, 그리고 겨드랑이 앞쪽에 있는 쌓이는 네. 이쪽 살들이실 거예요. 저기 가장 골칫덩이라고 하면은 이게 좀 과언이 아닌데요. 살 중에 가장 안 빠지는 살이 뱃살로 알잖아요. 네. 여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거 안 다 빠져. 팔살이라고 맞아, 생각을 해요. 맞아. 나이살이. 네. 근데 출렁출렁 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렇죠. 우리 에어로빅 가잖아요. 네. 지금이야 뭐 다 못 가 있고 있지만 네. 집에서 홈트 할 때도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맞아, 팔 터는 거. 이거예요. 겨드랑이 팔뚝살 네, 빼시려고. 네. 저도 이게 가장 고민이라 여름에 정말 민소매 못 입거든요. 아니 저희 어머니는 아예 여름에 민소매를 절대 안 입으세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저도 드레스 입으려고 얼마 전에 팔뚝살 뺀다 아령을 좀 들었더니 오히려 근육 근육이 생길까봐 네. 또 포기하게 근데 되더라고요. 이 팔뚝살은요, 이 근육이 많이, 그러니까 주부님들 일 많이 해서 근육이 생겼다고 쌓이는 살이 아니에요. 여기는 노폐물이 쌓여서 생긴 살입니다. 이게 우리 나의 몸과 머리를 연결해주는 가운데 부분에 있는 곳이라 이 림프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림프선을 통해서 배출되고 정화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많이 쌓여서 또 셀룰라이트 형태로 저장되면서 생기는 게 바로 이 팔뚝살이거든요. 노폐물이 쌓여서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노폐물이 쌓여서 생긴 팔뚝살을 빼야 될 텐데 빼는 방법 가지고 나오셨겠죠? 그럼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같이 준비해 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됐죠? 네. 우리 팔뚝살 그냥 여기 보기만 안 좋다 이렇게 가볍게 여길 게 아니고요. 네. 여기에 살이 많이 차 있으면 막 손발 저린 사람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 팔뚝살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게 순환이 안 돼서 저린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전신 순환까지도 얘가 저체를 시켜서 많이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이 팔뚝살 좀 뺄 수 있는 혈자리를 하나 준비해왔는데 네. 곡지혈입니다. 곡지혈. 곡지혈. 우선 판넬을 봐보시면 우리 팔꿈치 딱 접었을 때 주름 딱 끝나는 자리 있죠? 여기요. 드러나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여기. 바로 곡지혈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준비한 이유는 우리 대장경이라고 있는데 우리 손을 따라서 이렇게 팔뚝 쪽으로 지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흔히 팔뚝이 늘어지면 대장경락도 같이 늘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딱 중간을 잡고 마치 이렇게 쪼이듯이 쪼이듯이 여기서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여기 같이 또 시원한데요? 당겨지기까지도 하잖아요. 네. 이러면서 그냥 팔뚝을 잡아 당긴다 라는 기분으로 이 혈자리를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면 순환도 좋아져서 노폐물 쌓인 것도 조금은 없어지게 되고 근육까지 좀 당겨져서 많이 이 자리 잡는데 아니 왜 도움이 왠지 됩니다. 모르게 뭐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 이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그냥 TV 보면서 이렇게 눌러보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그러네요. 같아요. 이거 간단한 방법으로 그러네요, 요거. 팔뚝살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거고. 네. 예, 장 교수님은요? 아, 네. 아까 전에 이 림프가 노폐물이 쌓여서 생긴다고 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통증까지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팔뚝살 빼는 좋은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칭. 네. 예. 스트레칭 그럼 좋죠. 네, 한번 같이 좋아요. 배워보시겠어요? 저도 한번 저도 배워볼게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네, 좋습니다. 노폐물을 빼주고 실제로 팔뚝의 두께도 얇아지실 거예요. 네. 너무 좋죠. 네, 좋죠. 먼저 이 팔을 손목을 이렇게 위쪽으로 제껴주신 상태에서 뒤로 최대한 쭉 뻗어 주십시오. 아파요, 네, 선생님. 그렇죠. 네. 네, 많이 당겨지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안녕. 시원하게. 네, 팔뚝살 안녕 하고 흔들어 주세요. 시원하다. 펭귄처럼요. 시원해요. 네, 안녕 하고 쭉 흔들어 주시고 한 10초 정도 흔든 다음에 자, 서서히 멈추고 나서 한 번 더 뒤로 쭉 올려주세요. 그렇죠. 아, 네,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으끄거리거리 소리 나죠. 네. 자, 그 상태에서 한 10초 정도를 버텨주시고 나서 네. 편안하게 어깨를 털고 위로 올려가지고요. 쭉 뒤로 넘겨주시는데요. 자, 이렇게 합장하듯이 만들어서 뒤로 쭉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넘겨서
네, 이 등 쪽 근육을 이용해서요. 팔을 쭉 넘겨주시면, 이게 조금 힘드시면은, 우리 그냥 스트레칭 하듯이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넘겨주셔도 좋습니다.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오늘은 조금 더 간단하게 이렇게 좌우로 넘기는 동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해보시니까. 저는 여기 팔이 네. 찌릿찌릿해요. 아, 그렇죠. 지금 네. 제가 잘 되지 않는 거는 자켓 때문이에요.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켓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이 근육 때문에 걱정하셨던 것들 사실 네. 근육이 아니라 이 주부님들 일하실 때는 대개 이 팔뚝 위쪽으로는 잘 사용을 안 하시거든요. 대부분의 주방일들이 손목이나 팔꿈치를 이용해서 대부분 운동을 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어깨를 풀어주고 이쪽 림프선들의 순환을 바르게 해줄 수 있는 방식의 체조를 하시면은 굉장히 스트레칭이 잘 되고요. 진짜로 이 운동 한 5분 정도만 하셔도 팔뚝이 2, 3cm 정도는 가늘어지는 걸 직접 경험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쭉 뒤쪽으로 넘겨주시고 쭉 네, 넘겨서 팔뚝살 안녕 해주고 한 번 더 끌어올린 다음에 편안하게 합장을 하면서 뒤쪽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 번에 이게 유독 아파요. 괜찮죠? 네. 자, 우리 시원한데요?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음악 주시겠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자, 뒤쪽으로 넘겨주시고. 하나, 둘. 자, 쭉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셋. 자, 좋아요. 자, 편안하게 합장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 좋습니다. 어때요? 시원하죠? 시원해요. 아주 시원하시죠? 어때요? 네. 좀 얇아진 것 같지 않으세요? 가늘어진 것 같아요. 네, 저도 벌써 좀 가늘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야. 시청자분들도 한번 음악에 맞춰서 많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실 이 아이고, 팔뚝이 시원하다. 가장 안 빠지는 부위거든요. 근데 요거 운동을 계속하면 빠질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자, 네. 팔뚝살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뱃살. 이거 어떡합니까, 뱃살. 진짜 많은 분들의 고민이시죠. 네. 뱃살 빼기. 근데 뱃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이살은 노화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세포의 노화가 찾아오는 것이 결국은 내 혈당 능력, 혈당을 조절해주는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중년에 돼서 내장 지방이 쌓이기 때문에 뱃살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장 호르몬의 역할 때문이기도 한데요. 성장 호르몬이 사실은 이 지방을 쭉쭉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뿌려주는 힘은 약해지고 쌓이기 좋은 이 복부 쪽에 자꾸 지방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실제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 잉여 열량, 그러니까 포도당이 남아돌게 되잖아요. 이게 다 중성지방화 돼갖고 뱃살 아래쪽에 복부에 다 쫙쫙 쌓이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볼 분은요, 뭔가를 이용해서 여기서 탈출한 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의 주인공. 함께 운동하는 것이 아이들도 재미있어 보이고 그 모습이 익숙해 보이는데요. 우리 엄마는 매일매일 운동을 열심히 해요. 엄마 화이팅! 그녀의 운동 열정은 5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끈질긴 노력 끝에 다이어트에도 성공했다고 하네요. 진짜 뛰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했어요. 놀아주지도 못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놀면서 운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몸무게 80kg였을 때 입었던 옷이에요. 이제는 엄마랑 아이들이랑 같이 들어가도 될 만한 사이즈의 예전에 입었던 옷. 5년 동안 대략 30kg 정도 감량에 성공한 그녀. 이거 우리 엄마 맞아요? 이때는 왜 이렇게 뚱뚱했어요?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급격하게 불어난 체중. 고도 비만 진단 이후 피나는 노력 끝에 대회에 출전해 수상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녀의 다이어트 성공기가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이걸 먹는 건가요? 이거 유민이가 먹을 거지? 엄마 이거 안 먹는 거지? 고기를 유난히 좋아했던 과거의 식단 대신 선택한 두부 요리. 그녀가 두부와 함께 곁들여 먹는 해주류가 있다는데요. 지금 삶는 건 뭡니까? 이게 바로 토시거든요. 토시랑 같이 이제 믹스해서 먹는 음식이에요.
톳은 무기질과 철분이 풍부하고 섬유질이 많아서 변비와 비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재료. 부족한 단백질은 두부로 채울 수 있어서 다이어트에서는 빠져선 안 될 식단이라고 하네요. 5년 전 고도 비만으로 자궁경부암 진단까지 받으면서 다이어트와 함께 식단에도 특히 신경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엄마 이거 먹어야지. 먹어야지. 나도 먹어. 식사 후 꾸준히 챙겨 먹고 있다는 이것. 이게 바로 시서스인데요. 이제 다이어트 할 때 식단이랑 이제 운동만으로 힘드니까 이제 시서스랑 같이 먹으면서 조절하고 있어요. 시서스는 인도의 고대 의학서 아유베르다에 등재된 약용식물인데요. 주로 아프리카, 아라비아, 열대 아시아 등에서 자생하는 포도과의 다년생 식물입니다. 시서스는 식욕을 조절해주는 렙틴 호르몬과 지방을 녹이는 아디포텍틴 호르몬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균형 잡힌 몸매를 유지하는 그녀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로 노력을 해서 다이어트를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 그리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았다는 시서스. 더 자세한 얘기는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야, 관리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네. 식욕 조절이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식욕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면 폭발한다고 하잖아요. 사실 내장 지방 쌓이는 건 결국 과식 때문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식욕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내장 지방 특히나 많이 먹어서 이 탄수화물 때문에 그런데요.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 포도당이 좀 남아돌게 되고 이게 중성 지방화돼서 이제 뱃속에 많이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식욕 조절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도 식욕을 좀 누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지금 앞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네. 요거 한번 드셔보시죠. 요거 느낌이 어떠신지. 차 같은데요? 구수해요. 괜찮아. 보리차 같아. 근데 물처럼 마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드시는 이 차가 실질적으로 이 식욕을 좀 눌러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바로 시서스입니다. 시서스. 네. 네. 그 시서스는요, 그리스어로 담쟁이 덩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인도나 또는 열대 아시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그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인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것을 하늘에서 내린 식물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약용으로 오래전부터 사용을 해왔습니다. 요즘은 시서스가 좀 귀에 좀 익어졌어요. 왜냐면 연예인분들이 다이어트 하실 때 시서스 얘기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헐리우드에 있는 유명한 스타들이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챙겨 먹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서스에 있는 이 쿼르세틴과 이소람네틴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있는데 이게 식욕을 조절하고 체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줘서 나이살을 줄이는 데 영향을 줍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 쿼르세틴 이게 양파에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시서스에는 이게 더 양파의 한 60배 정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쿼르세틴이 췌장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 리파제의 활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지방이 우리 몸속으로 흡수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체지방 분해에 도움이 되는 이소람네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시서스는요, 레드 와인에 1850배, 1000배 이상 더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마시면 실제로 좀 식욕이 줄어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 성분들이 바로 이 식욕을 조절해주는 호르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다이어트 하면서 식욕 조절이 가장 힘들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시서스 먹으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서스 추출물을요, 8주간 섭취를 시킨 임상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자, 체중을 보니까요, 8주간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한 결과 체중은 7.4kg 줄어들었고요. 체지방량은 12.8% 감소했고요. 허리둘레는 평균 8.6cm. 그러니까 뭐 한 3에서 4인치 정도 줄었으니까 뭐 굉장히 많이 준 것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죠. 아니 근데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게 식욕만 조절되면 뱃살 줄이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식욕이 주체가 안 된다 이러신 분들 바로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요. 첫 번째 바로
포만감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계속 먹는 두 번째는요. 네. 허기에 너무 취약하신 분들. 그것도 맞아. 네, 맞아.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이 호르몬과 또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요?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바로 렙틴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나의 이제 공복감, 또 포만감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인데요. 사실 렙틴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렙틴이 좀 나와줘도 내 몸에서 그걸 인식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비만이신 분들 보면은 렙틴이 굉장히 많이 수치가 올라가 있거든요. 실제 연구에서 과체중, 비만인 분들에게 이 시서스 추출물을 8주간 먹게 했더니 이 렙틴에 대한 저항성이 현저하게 감소됐던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거의 한 30% 정도 포만감을 더 가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허기에 취약하신 분들, 바로 이런 분들은 이 행복감을 느끼는 세로토닌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로토닌 호르몬을 촉진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서스가 세로토닌 분비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한 이후에요. 세로토닌의 변화를 한번 살펴봤더니 세로토닌의 수치가 무려 115.7%나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을 분해해주는 호르몬이 아디포넥틴 역시도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아디포넥틴을 섭취한 그룹과 그러지 않은 그룹에 대해서 이 아디폰 수치를 연구한 결과가 있었는데 무려 17배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소문난 빵순이거든요. 빵순이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방 얘기하면 지방만 생각하시는데요. 이 빵과 같은 탄수화물도 우리의 나이살, 살을 찌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서스가 이런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를 막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보시면은요, 양쪽에 이제 그냥 물을 준비하고요. 거기에 이제 효소인 아밀라제를 넣고요. 한쪽에는 시서스 가루를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빵을 딱 넣었어요. 그리고 일정 시간 두었더니, 자, 시서스 추출물을 넣지 않은 것은 저렇게 빵이 효소에 의해서 녹아서 흡수가 되는 몸 형태로 바뀌었는데, 시서스 가루를 넣은 것은 거의 변화가 없으니까, 저럴 경우 이제 우리 장 속에서 흡수가 되지 않고 그냥 배설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되는 거죠. 아니 저도 밥떡 이런 거 빵 좋아하는데 이런 거 좋아해서 나이살 느는 분들한테는 이게 효과가 확실히 있겠네요. 맞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면역이나 관절 건강, 그리고 콜레스테롤, 당뇨 수치를 안정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면역이랑 관절도요? 네, 이런 당뇨, 면역, 관절 건강 이런 게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원인이 만성 염증 때문인데 이 시서스 추출물을 실험한 결과 혈중 염증 수치를 감소시켜서 대사증후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섭취 시에 주의할 건 뭐가 있습니까? 일단 하루 권장 섭취량은 300mg, 굉장히 적은 양을 허가하고 있고요. 이 정도를 지키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이 체질이나 알레르기가 좀 심한 분들은 처음 드실 때 전문의와 상의한 후에 드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무슨 마크도 필요해요? 네, 건강기능식품에 마크가 있는 제품을 고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나이살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마 새해가 시작되고 한 살 더 늘고 이러면 그 거울 보고 내 주름 체크하고 아이고 이거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게 다른 것보다도 모양도 모양이지만 건강을 위해서 올해에는 꼭 나이살, 군산 과감하게 드러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금요일, 이번 한 주는 또 코로나와의 싸움도 있었지만 추위와의 싸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 넘어서 뭐 다음 주 초까지 추위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감기 걸리지 않도록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